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우키알입니다. 라오스에 오시면 거리 등 많은 곳에서 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치마를 왜 저리 길게 입고 다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라오스의 여자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회사원 할머니까지 비슷한 길이와 디자인의 긴 치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통 옷을 한복이라고 부르듯이 라오스에서는 라오스의 전통 치마를 씬이라고 부릅니다. 라오스의 전통 의상인 씬은 라오스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치마고 라오스 문화와 전통을 대표하는 중요한 옷 중에 하나입니다. 라오스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소수민족마다 디자인이나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큰 흐름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씬은 사원이나 결혼식 등 품격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 거의 100%이 씬을 입습니다. 용도와 목적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원단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죠. 씬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그 디자인과 제작 방식에서 라오스의 역사, 문화, 그리고 그 지역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씬은 기본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아씬, 씬의 허리 부분을 가르치며 보통 가장 단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몸에 감싸는 방식으로 입으며 다른 장식이 없어 단순한 직물로 구성이 됩니다. 혼씬은 씬의 중앙 부분으로 이 부분이 씬의 가장 장식적인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라오스 패턴과 디자인이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무늬와 색상이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라오스의 전통적인 직조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띈신은 신의 밑단 부분으로 화려한 장식이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두껍고 복잡한 직조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되며 금실이나 은실을 사용해 더욱 화려한 무늬를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허리 부분에 장식적인 허리띠도 찹니다. 보통 금속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라오스 전통 문양이 들어가서 상의와 치마를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씬의 디자인과 무늬는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정 행사나 의식에 맞는 특수한 디자인도 존재를 합니다. 씬의 무늬는 보통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많고 동물이나 꽃, 나무 그런 패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무늬와 색상이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반영을 합니다. 씬의 색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특정 색상이 특정 행사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중요한 의식에서는 붉은색이나 금색처럼 밝고 화려한 색상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장례식 같은 엄숙한 행사에서는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상이 선택이 됩니다. 씬 허리에서부터 발목까지 감싸며 착용이 됩니다. 착용할 때는 씬을 몸에 감싸면서 허리 부분을 겹쳐서 묶는 방식으로 있습니다. 겹쳐서 씬은 몸에 밀착되지만 사용자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 없이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라오스 여성들은 씬을 일상적으로 착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행사나 전통적인 의식에서 자주 입습니다. 현대적 디자인과 색상이 추가되고 씬은 전통적 가치, 현대적 패션 감각을 모두 반영하는 의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씬은 단순한 옷을 넘어서 라오스 여성들의 정체성과 전통을 표현하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라오스의 주요 사원이나 신성한 장소 방문할 때는 정통적인 복장 규정이 중요합니다. 사원에서는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적절한 복장을 요구를 하고 특히 여성들에게 씬을 입도록 권장을 합니다. 어떤 곳은 씬을 입지 않으면 입장을 할 수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짧은 치마, 노출 많은 옷차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 관광 입장에서 보면 짧은 바지가 없다 이러면 씬이나 긴 치마를 대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그 루앙프라방 왕궁박물관이나 절 내부 이런 데 들어갈 때 반바지, 짧은 치마 제한됩니다. 재밌는 것은 긴 바지나 치마를 입더라도 찢어진 청바지 입장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청바지에 찢어진 그림이 그려 있어도, 그런 무늬가 들어 있어도 찢어진 것과 같이 취급당해서 입장을 제한을 당합니다. 결혼식, 국가 행사, 전통 의식 등에서 라오스 중요 공식 행사에서는 반드시 신을 입는 것이 예의를 넘어서 거의 규정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오지 마세요, 거부가 된다는 거죠. 부적절하게도 여겨질 수 있고, 그리고 정부 청사나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도 신을 착용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출두 명령을 받았을 때도 반바지나 짧은 치마 입으면 진술서도 못 쓰러 간다는 거죠. 반드시 지인이나 긴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장소에서 전통 의상을 통해서 라오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라오스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신을 착용함으로써 방문자는 그 장소나 행사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게 하나 봅니다. 라오스 교육기관에서 또 학생들도 전통적인 유니폼을 착용하는데 보시면 대부분 신의 디자인이 배경이다는 거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신을 유니폼 대용으로 착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 대신에 이제 활동하기 좋은 치마나 스커트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신에 가까운 옷으로 바뀝니다. 조금 간소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신으로 되고, 고등학교 되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생활을 하면요 거의 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늬가 학교 로고나 학교 색상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 유니폼은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대학교에서는 역시 거의 신이 입는다. 그래서 신을 입고 다니면 저 같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자가 고등학생인지 자가 대학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공식 모임에서도 라오스 여자들은 신을 입는다. 대학생이면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신을 조금 더 다양하게 입을 수 있도록 허용도 해준다는 거죠. 디자인도 이제 점점점 혼합이 되고 있죠.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 베이스는 전통 치마 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직장 여성들도 신을 입죠. 그래서 아래쪽은 주로 전통 옷을 100% 입는 건 아니고 아래쪽은 신 치마를 입고 위에는 블라우스나 티셔츠 같은 거를 입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직장 문화와 업종에 따라서 신을 입는다는 거죠. 전통을 중시하면 아래 위로 다 신을 입고, 특히나 우리 그 관광업, 호텔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는 전통 문화가 중요하죠. 나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라오스 오시면 현지 로컬 가이드들도 사원이나 이런 곳을 갈 때는 반드시 신을 입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오스에서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신을 입는 것은 직장의 성격이나 정책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신을 입는다. 그리고 상의는 티셔츠나 블라우스를 입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라오스에서 신을 입을 때 그 상의, 말씀드린 대로 상의는 스타일도 여러 가지이지만 이제 좋게 말하면 전통적인 의상과 현대적인 스타일들이 잘 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상의를 전통적인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활동하는데 조금 제한이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의는 이제 좀 풀어졌고 하의는 신으로 거의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오스에 오시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더운데 저 긴 거를 왜 입고 다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라오스는 라오스 그 특징 문화를 스타일대로 신을 입고 다니고, 어떤 데는 처음에는 더워 보였지만 어떤 데는 또 신을 입은 라오스 여자들이 정말 이쁘게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안 이쁜 여자도 분명히 있지만, 근데 이런 거 아십니까? 신에 이렇게 통치마 같은 건데 큰 치마를 입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몸에다 고정을 시키는데, 그래서 앞에서 보면 치마가 항상 주름이 있거든요. 왼쪽에 주름이 있는 것도 있고 오른쪽에 주름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차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왜 이쪽에 주름이 있고 얘는 왜 오른쪽에 주름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오른쪽에 주름이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주름이 있는 친구는요 왼손잡이랍니다. 왼손잡이는 그러니까 이건 방향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고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에 따라서 이 주름이 방향이 정해진다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깨알입니다. 라오스 여행을 오시면 항상 방문하는 곳이 사원입니다. 즉 절입니다. 절. 갈 때마다 아마 느끼는 거겠지만 한국의 절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조금 정신이 없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정돈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저기서 강력한 향도 피우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체험하고 알고 계신 그 한국의 절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대승불교, 소승불교 차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소승불교는 원래 이런가 하며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유는 라오스 사람들에게 깊게 깔린 전통신앙이 불교와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절에 굿당하고 점집이 들어와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라오스의 토착신앙 혹은 정령신앙을 피신앙이라고 합니다. 피신앙은 정령신앙, 귀신숭배, 샤머니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영혼과 귀신을 숭배하는 신앙을 이제 이 나라에서는 피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피신앙은 과거 왕국에 의해 불교가 정착되기 훨씬 이전부터 믿고 있던 신앙입니다. 라오스의 원료인 따이족이 원래부터 믿고 있는 신앙이 바로 피신앙입니다. 라오스 피신앙은 라오스 전통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라오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신앙체계입니다. 여기서 피란 코피 난다 할 때 그 피가 아니고 우리 몸의 그 피가 아니고 귀신, 영혼, 정령을 지칭하는 라오스식 표현입니다. 라오스에도 장군님, 선녀님, 애기 동자, 그런 신령님이 존재하듯이 라오스에도 역시 다양한 종류의 피가 존재를 합니다. 이들은 특정 장소, 사물, 사람, 자연현상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라오스의 피, 즉 신령 혹은 귀신은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천여귀신, 몽달귀신 이런 게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귀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는 행위를 바시의식이라고 합니다. 바시의식은 영혼을 불러들이고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전통 의식입니다. 바시의식에서는 흰실로 사람들의 손목을 묶어 영혼을 고정시키고 보호하는데 이때 조상의 영혼을 포함한 여러 피에게 기원을 올립니다. 결혼식 때는 신랑 신부의 손목에 흰실을 묶고 영혼을 고정을 시키고 이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와 산모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바시의식을 행하고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축복을 나눕니다. 바시의식을 하는 대상을 즉 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조상의 영혼의 피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조상 영혼의 피를 기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조상의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에는 음식, 과일, 향, 꽃 등을 제물로 바칩니다. 조상의 영혼이 가족을 보호하고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절 주위에 우리가 가보시면 꽃 같은 거 많이 팔죠. 선물 같은 거 그거 다 기도할 때 쓰는 것들입니다. 이 의식은 주로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가족 구성원이 모두 참여를 합니다. 대부분 조상 사진이나 유품을 통해서 숭배를 합니다. 라오스 가정집에 조상들의 사진이 걸려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비슷하네요. 그죠? 자연에도 피가 있다고 생각을 하여 자연을 숭배하는 의식을 합니다. 라오스는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농사철이 시작이 되면 풍년을 기원하고 논에 있는 피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이때도 역시 쌀, 과일, 꽃 등을 제물로 사용을 합니다. 또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도 신앙이고 공동체가 같이 숭배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피는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 영혼, 수호피죠.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보호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피를 기리는 축제를 열고 마을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을 합니다.
마을 입구나 중요한 장소에 마련된 피제단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는 의식도 행합니다. 이런 믿음 역시 우리나라와 또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샤머니즘이 연결해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인간의 삶을 도와주는 피가 있는 반면에 인간의 해악을 끼치는 피도 있습니다. 악한 피는 사악한 영혼이고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악한 피의 저주나 악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주술사에게 무당이죠. 의뢰하고 보호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주문도 외우고 특별한 재물을 사용해서 악령도 쫓아냅니다. 대개는 뭐 하느냐면 물 뿌리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 외에도 물건이나 장소, 나무에도 또 전쟁에도 뭐 각양각색의 피가 다 있다고 믿습니다. 정령신앙 특징입니다. 인간을 둘러싼 모든 곳에 이 피가 있다는 거죠. 우리랑 조금 다른 것은 불교하고 무속신앙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분리되어 있지만 라오스에서는 불교와 피신앙이 거의 결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원에서 절에서도 피신앙의 요소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원에 있는 신령한 장소나 신령한 사물에도 피가 있습니다. 사원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원 내부나 주변에 신령한 피와 관련된 신성한 제단이 마련돼 있고 사람들이 여기다가 기도도 하고 제물도 바칩니다. 주로 주요 불교 행사나 명절 동안에 불교 의식과 피신앙 의식이 보통 함께 행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평화와 일상의 보호를 동시에 기원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피신앙의 행사인 바시 의식에서도 불교의 스님들이 기도와 축복을 합니다. 동시에 피신앙의 영혼들을 부르는 의식도 함께 거행을 합니다. 지금이 이 스님들이 하는 일이 과거에 무당이나 주술사들이 하는 역할을 스님들이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사원 자체는 불교 신앙이 중심이지만 피신앙의 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사람들이 두 신앙을 동시에 실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불교와 피신앙을 자연스럽게 결합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매일 아침 스님들에게 탁발을 통해서 공양도 올리며 덕을 쌓는 한편 중요한 결정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신앙의 의식도 수행을 한다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풍류의 신에게도 뭐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집을 새로 지을 때도 조상신에게 조상피에게 보호도 기원을 하고 결론적으로 라오스의 불교와 피신앙은 서로 배척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면서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이 두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평화와 일상생활의 보호를 동시에 추구를 하고 이를 통해서 풍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라오스 여행 중에서 비엔텐 같은 거는 왓시망이죠. 왓시망 이런데 왓시망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가실 기회가 있다면 절에서 발목에 실 묶어주는 스님이 있는지 초가 켜져 있거나 꽃이 받쳐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또 마켄이라 그러죠. 술목에 실 묶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여행의 경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라오스 전통신앙, 정령신앙인 피신앙과 그리고 불교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봤고 그리고 실 묶어서 기도하는 바시 의식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절에 가서 조금 더 이질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 깨알입니다. 옛날에 이런 농담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한국에 쳐들어와서 한국이 위기에 처하면 예도 국회 의사당이 열리면서 로버트 태권보이가 나와서 나라를 구한다 이런 농담을 했었죠. 지역마다 다르지만 로버트 태권보이가 산이 쪼개져서 나온다, 강에서 나온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고는 했습니다. 요즘 친구들도 이런 농담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세대는 일본 애니메이션 마징가 Z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라 그런 것 같습니다. 라오스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탑담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금은 탑이라는 뜻입니다.
비엔티안 신의 중심부에 위치한 16세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불탑입니다. 탑담에는 강력한 나가, 전설 속의 뱀이죠. 나가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가는 비엔티안 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827년에 태국, 당시의 시암이죠. 태국의 침공으로 비엔티안이 점령되었을 때 이 나가는 비엔티안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암의 군대가 도시를 점령한 후에 나가는 사라졌고 원래는 황금색 탑이었는데 검은색으로 바뀌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검은 탑, 탑담이라고 불린답니다. 나가라고 불리는 뱀은 라오스에서 신화적, 종교적, 문화적 그런 상징성을 가집니다. 원래 나가는 힌두 신화에서 신성한 뱀 또는 용으로 묘사됩니다. 나가는 보통 반인 반수의 모습을 나타내며 강과 호수, 바다 등 물과 관련된 곳에 서식한다고 여겨집니다. 힌두 신화에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유의 바다 적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바수키라는 나가가 등장을 합니다. 선신들과 악마들이 불사의 음료 암리타를 얻기 위해서 협력하여 우유의 바다를 휘저을 때 바수키는 휘젓는 줄로 사용이 됩니다. 선신들과 악신들은 바수키를 만다라는 산의 둘레에 감고 선신들이 꼬리 쪽을 잡고 악신들이 머리 쪽을 잡아 바다를 휘젓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신성한 물건들과 함께 불멸의 암리타가 생성이 됩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가시면 부조에서 생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의 삼신 중에서는 뷰슈누라는 신이 아난타라고 불리는 시사나가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는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는 무한의 뱀으로서 비슈누 신이 쉬거나 명상할 때 그의 몸을 감싸는 역할을 합니다. 라오스의 불교가 정착하기 전에 크메르에서 전해져 있었던 힌두교의 영향을 라오스도 받았나 봅니다. 비엔티안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 왓 시므앙 이런 이 사원도 원래는 힌두교 사원이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사원의 중심 건물 안에 신성한 돌 기둥이 있습니다. 이 신성한 돌은 그 당시 힌두교 국가였던 크메르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불교 신화에서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의 나가는 무찰린다 나가입니다. 불교 신화에서 나가는 불법을 수호하는 보호자, 수호자 역할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나가는 부처와 그의 가르침을 지키고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에 처한 부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가는 종종 사원과 불상 주위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는 나가가 부처의 가르침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에서는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잠기고 있을 때 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찰린다 나가는 부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그의 몸을 감싸고 그의 머리 위로 머리를 펼쳐서 비와 바람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부처가 명상에서 깨어나자 무찰린다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부처 앞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찰린다의 헌신과 부처에 대한 보호의 상징으로 불교 예술에서 자주 묘사됩니다. 모든 라오스 불교 사원에 가시면 또아리를 틀고 머리를 펼친 나가 위에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는 불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원 난간 역시 나가의 형상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가는 라오스 사람들에게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루앙프라방이나 비엔티에는 메콩강 강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나가가 물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를 메콩강의 수호자로 많이 여기고 있고 그런 또 전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콩강에서 나가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런 뜻은 라오스 사람들에게 나가가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지니고 있다는 뜻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마다 나가에 대한 전설은 하나쯤은 꼭 있습니다. 조금 진부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한번 알아보면 옛날에 루앙프라방에 세 왕자가 있었어. 그들은 용감하고 지혜로웠고 그들의 아버지 왕은 이 세 왕자가 자라나 왕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세 왕자는 메콩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들은 위험에 빠졌고 강의 깊은 물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순간에 강 속에서 거대한 나가가 나타났습니다. 나가는 아름다운 비늘과 강력한 힘을 가진 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가는 세 왕자를 자신의 등에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왕자들은 나가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고 그들이 왕국으로 돌아간 후에 나가에게 감사의 뜻으로 사원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루앙프라방에는 나가를 기리기 위한 사원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나가가 강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믿게 되었다는 얘기가 루앙프라방 전설입니다. 조금 뻔한 스토리긴 하죠. 그리고 비엔티아노도 있습니다. 비엔티아는 번영하는 도시였으나 종종 외부의 침입과 자연재해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큰 위기가 닥쳤죠. 강물이 흘러 넘쳐서 도시를 휩쓸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교통을 겪었습니다. 도시의 주민들은 절망에 빠졌고 그들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나가에게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나가가 나타나서 메콩강 물을 잠재우고 도시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강의 흐름을 조절하여 홍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했고 사람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이 사건 위에 비엔티안 사람들은 나가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나가에게 매년 기도와 제사를 올린다. 이 두 도시 스토리가 다 뻔하죠, 그죠?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라오스에서는 나가는 단순한 신화적 존재를 넘어서 문화, 종교, 예술, 신앙, 생각, 전반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보호와 풍요의 상징이고 라오스 사람들의 일상과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전통 축제에도 나가가 등장을 하고 절에 가도 나가 상들이 많고 그리고 바치는 꽃 있죠. 꽃도 바나나 이파리 같은 거 그것도 나가 모양으로 만들고 그래서 나가는 이 라오스 사람들의 신앙에 그리고 문화에 아주 중요한 특징적으로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 라오스 역사, 문화, 종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 깨알입니다. 흔히 외국 여행을 간다 하면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답거나 특이한 자연이라거나 또 한국에서 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다른 이질적인 문제를 체험하러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와는 다른 라오스 사람들의 관습이나 습관, 또 호불호, 미신, 같거나 조금 다른 부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상식적인 선에서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기본 베이스가 농경사회이고 옛날에 신앙, 정령신앙, 샤머니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서 따지지 않고 미신이나 습관에 대한 호불호에 대해서 쭉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라오스와 우리나라가 문화가 다르다고 하나 사실은 비슷한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라오스에서 여행하시고 혹은 또 생활을 하시고 라오스 사람들을 이해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뱀이 살짝 부정적으로 그런 의미로 쓰이나 라오스는 뱀 좋아합니다. 현실 생활이나 영적 생활에서도 뱀은 지혜와 깨달음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수호신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라오스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이유로 음악을 크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는데 행사나 기념일에는 음악을 크게 켭니다. 당연히 크게 켜야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데시벨 정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모두 즐길 수 있답니다. 그게 라오스 공연 방식이고 습관들입니다. 궁금하시면 아무 클럽이나 펍이나 술집에 한번 가보시면 옆에 앉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될 지경으로 시끄럽게 켜놓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가게, 다 블루투스 기능 다 있죠. 이런 가게들도 굉장히 많다 하는 거죠. 그래도 일정 시간 지나면 한 12시 전 되면요. 또
이렇게 음악을 꺼요. 또 그 이유는 그건 밤에는 그 늦게는 또 시끄럽게 하고 큰 소리 내면 또 안 된답니다. 다른 사람 자는데 방해된대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오스 사람들은 찹쌀밥을 정말 좋아하고 잘 나눠 먹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의 소울 푸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라오스 찹쌀로 진 찰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해외 나가면 김치 생각나듯이 라오스 사람들은 찹쌀밥이 생각이 난답니다. 그리고 찹쌀밥 나눠 먹으면서 그 찹쌀밥의 끈적임 있죠. 그게 인간관계까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뭐 찰떡궁합, 뭐 찹쌀밥 궁합,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불교 나라답게 죽음은 환생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국수의 긴 면이 고인을 묶고 둔다는 미신이 있어서 장례 기간에는 또 국수를 안 먹는답니다. 우리는 잔치집에서 국수 먹죠. 얘네는 장례지 기간에는 국수 안 먹는다. 우리는 뭐 먹고 안 먹고 장례 기간에 그런 게 있나? 자, 자면서 웃는 그 애기들이 웃는 거 있잖아요. 이때는 영혼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웃는 아기의 웃음을 보면 정말 귀엽긴 합니다. 복스럽고 복이 들어올 만도 하죠. 베개 밑에 실러두면 미래의 남편을 꿈속에서 본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길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머리카락을 보면 불운하다고 얘기죠. 저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인가? 생일날에는 머리카락을 깎으면 수명이 줄어든다고 얘기죠. 생일날에는 미정은 안 가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린 머리카락을 주워서 저주를 걸 수도 있답니다. 머리카락에다 저주를 비슷한 거 우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생일날 뭐 안 하는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 만지면 안 됩니다. 머리는 몸에서 이 신성한 부위라고 생각을 하죠. 애들 이쁘다고 머리 쓰담쓰담 하면 안 되는데 친한 사람끼리는 그런 거 해요. 그건 뭐 모르는 사람이 하면 문제가 있겠죠. 발로 뭔가를 가르치거나 발로 물건을 차거나 뭐 건드리면 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체 이 부위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게 발이래요. 그래서 발에 대한 이 부정적 의미가 우리도 뭐 야 너는 뭐 발로 그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다. 그래서 발로 하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원에 가면 또 실내에 들어가실 때는요 항상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가야 합니다. 어깨는 가려야 되고 바지나 치마는 당연하게도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어야 된다. 찢어진 청바지 디자인 이런 거 입으면 사원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관공서에서 반바지 입으면 못 들어갑니다. 여자는 씬이라는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새똥 맞으면 행운이 납니다. 저는 새똥 맞으면 기분이 더럽던데 과도한 애정 표현도 라오스 전통 문화 양식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남들 보이는 데서 애정 표현하면 안 돼요. 누가 있는지 둘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픈된 공간에 이런 데서는 막 그 안 한다. 우리 옛날에 70년 80년까지 길에서 뭐 애정 표현 잘 안 했죠. 요즘은 잘하죠. 요즘 우리 너무 익숙하게 보기는 하는데 왜 하면 안 될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해서 그런가? 자, 개가 일반적으로 짖는 것이 아니라 늑대 포즈하고 짖으면 불행이 온다고 여깁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 최근에 죽은 사람이 영혼이 근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라오스 전통 모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빈 의자를 그대로 두는 뭐 의자나 자리 있죠. 그런 거 두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예, 섬찟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옆자리에 누가 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오스에서 바나나 잎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 이유로 축제나 행사에서도 바나나 잎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잎으로 음식도 많이 해먹죠, 그죠? 그리고 절에 이렇게 갖다주는 바치는 꽃 있죠. 이것도 대부분 바나나 잎으로 장식된 것들이 많습니다. 밤에는 이제 유령이나 악령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라서 뭐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우리나라 비슷한 휘파람 불면 안 되고, 휘파람은 귀신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나 봐요. 우리나라 그 곡산이라는 영화에서도
배우가 휘파람 이렇게 불고 하죠. 밤에 손도 깎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낮에 깎아야 건강과 행운이 온다고 하고, 밤에 거울을 보면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예, 밤에 거울 밤에 불 꺼놓고 보면 무섭죠. 저도 무섭던데. 하여튼 거울이, 이게 무당들이 거울 쓰잖아요. 거울이 항상 이 악령의 매개체로 쓰지 않냐. 예, 밤에 머리카락 빗지 않는답니다. 빗질을 잘만 하던데, 거기 가면 머리 빗어야지. 어쨌든 이게 무섭잖아요. 밤에 여자들 긴 머리 이렇게 하면 무서울 수 있어. 자, 라오스 역시 특정 방향의 길흉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사하거나 뭐 행사할 때도 방향을 또 이렇게 잘 잡아야 되고, 또 어떤 날짜를 피한다는 그런 미신이 있죠. 뭐 우리도 있잖아요. 이사할 때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뭐 달력에 쭉 적혀 있는 것도 봤는데, 색깔은 노란색, 금색, 빨간색 좋아하고, 노란색은 당연히 돈이죠. 돈. 금색 뭐 이런 거 다 돈. 빨간색은 행운과 보호의미다. 그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검은색은 죽음과 불운을 상징을 하고 어두운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날에는 검은색 이런 거 잘 안 입는다. 그죠? 라오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밝은 색을 선호를 한답니다. 이 숫자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숫자 3은 귀신이 나타나는 데서 별로 안 좋아하고 9를 좋아한답니다. 중국은 8을 좋아하죠. 우리는 좋아하는 숫자가 따로 있나요? 우리 1 좋아하지 않아요? 무조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을 좋아하지 않나요? 서양 사람들 뭐 럭키 7에서 7 좋아하나요? 자, 임신하면요, 배에 있는 부분에 옷에다 핀 꽂습니다. 핀. 악령으로부터 아기와 산모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임산부 전용 핀들도 좀 크고 이쁜 핀이 있어요. 이거 파는 거 봤습니다. 핀 꽂는다고 또 다 아기가 지켜지고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얘들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물이나 술 마실 때 손을 뒤집어 바는 거. 그러니까 오른손 기준으로 왼쪽으로 따라야지, 오른쪽으로 따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예, 손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뒤집어 해보니까요,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제 오른쪽에 앉은 애한테 병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라오스에도 수많은 관습과 미신들이 있습니다. 개인별이나 지방별로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범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 정해져 있는 거 따라주고 맞춰주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하는 거, 라오스나 한국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를 가든 인류 보편의 행동 양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라오스 사람들 풍습이니까, 로마에 오면 로마법 따르죠. 라오스에 왔으니까 라오스 법을 따라주는 것들이 얘네들을 존중해주고, 대우를 해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라오스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이렇게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 나라 습관도 하나씩 알아가고 또 지켜주는, 동조해주는 그런 재미도 해외 생활, 해외여행의 재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재미가 쏠쏠하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 깨알입니다. 나라마다 독특한 음주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라오스의 음주 문화를 알고 라오스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진다면 다름에서 오는 어색함이 덜할 것이고, 그에 따른 오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라오스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즐겨 마시는 주류와 안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술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마시는 술이 역시 소주입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소주 같은 술이 라오스는 맥주입니다. 라오스에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맥주 브랜드가 바로 비어라오죠. 라오스 사람 역시 비어라오를 즐겨 마십니다. 비어라오의 주요 지분은 라오스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번역하자면 라오스 양조회사 LBC인가 뭐 거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이네켄, 지금은 칼스버그와 손잡고 생산과 유통을 해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비어라오를 파는 곳은 콜라는 펩시, 생수는 후아서,
호랑이 머리 그림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회사예요. 서머서비라는 술까지. 그래서 클럽이나 펍에 가면 생맥주도 역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콜라 드시고 싶으시면 펩시라고 하시면 콜라 갖다 줍니다. 코카콜라는 점유율이 아주 낮은 것 같습니다. 뭐 코카콜라 가격 파는 가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간판에도 펩시 그림, 대부분 펩시콜라를 먹는 것이 라오스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맥주 외에도 나이트 클럽에는 칵테일 파는데 가격을 떠나서 이거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머리 굉장히 많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한국인이 많이 가는 가게는 16.5도짜리 참이슬, 처음처럼 잎새주, 우리나라 소주 다 와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의 일반 식당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객이 자주 가는 곳은 당연히 소주를 팔고 있겠죠. 현지 라오스 식당이나 술집에서 파는 한국 소주는 13.5도짜리인가 10.5도짜리인가 그 과일 소주 있죠. 그거를 많이 팔아요. 그거를 라오스 사람들이 즐겨 먹는 걸 봤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과일 소주를 다이렉트로 먹기도 하고, 슬러시 소주 만들어가지고, 슬러시 있죠. 우리 그 얼음 가란 거. 거기다가 소주를 섞어서 또 이렇게 희석을 또 시켜서 먹더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탄산 과일주, 서머서비도 아가씨들은 많이 마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서비도 우리나라에서도 파는데, 포도맛, 사과맛 이렇게 있는데, 이 라오스 여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이트 진로 수입해서 판매를 한다. 자, 안주는 한국 사람이 선호하는 안주와 라오스 사람이 선호하는 안주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외국인이니 우리 입에 맞는 것 이게 찾고 있는데, 라오스 사람들이 먹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닭이나 감자 같은 향이 없는 안주를 주로 시키고, 라오스 애들은 조금 이제 우리 그 빠데기라고 있죠. 그거 들어간 약간 비린 류의 땀마쿵 이런 거를 많이 시켜 먹다라는 겁니다. 감자튀김은 어느 가게나 다 있습니다. 팬프라이 하면 주거든요. 감자튀김 먹을 수가 있고, 안주를 보통 이제 그 안주가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가 크고 그러진 않고 사이즈가 작은 거, 사이즈가 별로 하나의 음식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술집에 가면 한 3-4개 정도를 시킨다는 것도 우리가 라오스에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국물 좋아하시면 신쫌이라고 불리는 샤브샤브 이런 거 드셔도 되고, 식사와 함께 주류 드실 때는 라오스 한국인 둘 다 무난한 안주가 바로 여기 신쫌 혹은 신닷 이렇게 우리 구워 먹기도 하고 물에 이제 샤브샤브처럼 데쳐 먹기도 하는 거, 이런 게 무난하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술안주하고 안주가 구분되지가 않고 그냥 하나의 음식으로 인식이 되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술을 마시는 곳이 우리는 조금 구분이 돼 있는데, 라오스 같은 경우는 술집이 식당이고 식당이 술집 같아요. 그래서 다 팔아요. 술집에 가도 우리는 밥집에서 술 팔고, 그죠? 술집에서는 밥을 잘 안 파는데 하여튼 이 나라는 그냥 다 팝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가도 일반 식당에서 파는 음식이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해. 2차, 3차 안 다녀도 되고, 술 마시는 문화인데 우리 한국하고 좀 달라요. 한국은 1차, 2차, 3차 좋아하고, 라오스는 그냥 거의 대부분 한 자리에서 끝을 보더라. 왜? 음식 다 있고 술 있으면 똑같잖아요. 그죠? 음악도 웬만하면 다 크게 켜놓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나라 특징은요. 우리가 보통 행동이나 생각이 어중간할 때 이런 말 쓰죠. 술에 물 탄 듯이 물에 술 탄 듯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정말 술에 물 타 먹습니다. 정확히는 물 아니고 얼음이죠, 얼음. 제가 추측을 그냥 제 생각인데, 냉장고 보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절에 더운 날씨에 그 데워진 맥주를 얼음에 넣어 먹던 습관이 지금까지 남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 안 넣고 따뜻한 컵에다가 맥주 부으면요 막 팍 끓어오르죠. 근데 다행스럽다면 다행히 라오스 맥주는 한국 맥주보다 0.5도 정도 높은 5%짜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천천히만 안 드시면
그 얼음 좀 타도 한국 맥주와 도수는 비슷하다. 예. 우리 소맥 많이 드시잖아요. 소주 넣어야 맛있을 수도 있죠. 뭐 똑같은 의미로 이 나라에서는 맥주에다가 얼음 넣어 드시면 또 이 더운 나라에서 또 제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라오스 오셨으니까 또 재밌는 게 소주 드실 때 그냥 드시는 것보다 여기 망라우, 이 나라 말로 망라우인데 라임 레몬 있죠. 그거 짜서 드시면 또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취하지도 않고 다음날 데미지도 없고 아주 좋아요. 저는 이제 소주 먹을 때는 꼭 이렇게 라임 레몬 짜서 같이 먹는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음주 문화는요, 첨잔입니다. 한국은 첨잔 잘 안 하죠. 다 마시고 먹어 빨리 먹어 이렇게 다 마시고 채우는데 라오스는 계속 채웁니다. 얼음도 술도 쉬지 않고 채웁니다. 나중에는요, 결국 내가 얼마 먹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라오스 사람들 대체로 주량이 세다. 세다. 그래서 두세 명만 모여도 맥주 한 짝, 대병 650ml짜리인가 그 12병짜리 한 박스는 먹어요. 그리고 클럽이나 뭐 펍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앉아있는 테이블 아래에 보면 짝으로 갖다 놓고 먹고 막 짝을 쌓아 놓고 먹는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스 여자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냐면 이 동남아시아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연간 맥주 소비량이 1위가 바로 라오스 여자입니다. 술을 안 마시는 라오스 여자들은 펩시나 탄산음료 같은 것도 PT병 한 병 정도는 먹습니다. 우리는 PT병 있죠. 콜라 그거 사가지고 한 번에 다 안 먹죠. 근데 맥주는 한 번에 먹잖아요. 전부 다. 얘네들은 그 맥주 먹듯이 또 그 콜라를 PT병 하나를 다 먹더라고. 얼음 역시 넣어 먹고. 자, 이제 마지막은요, 우리가 주의할 상황인데, 그 식당이나 맥주에서 술 시키면 4명이면 처음에 한 맥주 2병 정도 시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시켜서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4병 시키잖아요. 뭐 어떻게 하냐면 4병을 뚜껑을 다 따가지고 와요. 10병 시키면요, 10병도 뚜껑 다 따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가지고 오면 김 빠지고 맛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병을 시켜도 우리가 스스로 따든지 뭐 1병씩 따서 먹는데 얘네들은 다 따더라고. 그래서 이게 장사 수단인가? 시켰으니까 나중에 반납 안 되게 다 따가지고 오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 어쨌든 맥주는 시키면 다 따가지고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더라도 조금씩 시켜야지 시원하고 또 김 빠지지 않는 맥주를 드실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주 문화에 이제 아까 이게 마지막이네. 음주 문화에 이제 좀 또 다른 거 우리랑 비슷한 게 있냐면 라오스 사람들도 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술집에서 적정 마시고 좀 기분 좋아지면요, 앉은 자리에서 춤을 춰요. 이런 모습들은 뭐 클럽에는 당연히 춤추는 데니까 거기 말고 펍 정도에 가도 앉아서 술 마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음악에 맞춰서 굉장히 즐겁게 술을 먹고 많이 신나게 논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이제 적응되지 않은 이제 술자리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단체로 술집에 가면 어떤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이 이렇게 먹잖아요, 술을. 근데 같이 확 모여야 되고 뭐 같이 집중해야 되고 그러진 않아. 그냥 같이 술을 먹어도 그냥 지 할 일 하고 핸드폰 볼 거 보고, 그래도 이제 위하여 있죠. 담적 이런 거 하면 또 같이 호응은 하는데 술을 같이 먹으면서도 딴짓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라오스 여자하고 술 먹을 때 오해를 많이 해요. 같이 먹는데 자꾸 핸드폰 보고 딴짓하니까. 그런데 얘네들 문화예요, 얘네들 문화. 그래서 우리가 뭐 얘들은 왜 이럴까가 아니고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 같이 먹어도.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돼도 이랬는데 한국에서 막 와서 대화 안 되고 그러고 같이 술 먹으면요, 굉장히 이제 불편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 예의하고 얘네 집 예의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자리를 할 때 조금 라오스 애들이 딴짓해도 강요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라오스 술, 또 안주, 그리고 음주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 라오스 여행으로 자주 오는 거니까 라오스 오시면 맥주 맛도 보시고 라오스 술집도 한번 가보시고 시끄러운 음악도 체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로마에 오셨으니까 로마의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라오스에 오셨으니까 라오스 스타일로 첨전도 해보시고 얼음 이제 술에 얼음도 한번 타셔 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금방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데시벨의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같이 술 먹는데 딴짓하는 라오스 사람도 한번 체험해 보시면 라오스 여행도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